원래 깔깔이는 부동산 대강 읽어주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그 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짭이라서 웬만하면 안 건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설쳐가지고 되도 않는 얘기로 너무 설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약을 파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작년 하반기 시작해서 얘기하죠. 6억으로 주인되자, 한강뷰, 청약하라, 로또 청약 이야기 막 나오죠. 그 지하철역 많다고 청약 통장이 있으면 송도 해라. 비행기나 잘 운전하지. 왜 갑자기 부동산 쪽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제 좀 떴으니까 너무 짭 느낌 강하니까 파일럿으로 바꿨다. 자, 보면은 뭐죠? 처음에는 엄청 막 비싼 거 이야기 하다가 안 되니까 6억대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5억대 됐다가 1억 6천만원, 1억, 소액일수록 서울 중심을 사라. 소액인데 어떻게 사? 말도 안 되죠. 평생 공부하는 거 맞아요. 이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평생 하는 것이고 공부해야죠. 하지만 지금 떨어지고 오를 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떨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30대들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만들어서 막 팔려고 시작한 사람이 있죠.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다. 항상 말이 이따위로 해요. 읽어주는 시리즈는 항상 이렇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념이 없죠. 폭등했을 때 박탈감은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 명분을 잘 만들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장 크게 뜬 이유는 막 오른다고 막 이거저거 자료 됐던 인간들 여럿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특사경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틈새 시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그때 조회수 샀죠. 이제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여태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일단 저희한테 많이 까였고 반박 영상 안 올리고 뭐 했죠? 뭐 다른 걸로 우리 영상 까려고 했는데 다 까였죠. 뭐 헬리오시티 가끔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잠금대란 났었는데 숨겨져 있는 거라고 다 자료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 건들 거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도 조만간 박살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금리 관련 영상으로 상승했죠. 이거 별 내용 없었어요. 그냥 금리 떨어질 거다, 유동성 늘어날 거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유동성 늘어나고 유동성 늘어나면 부동산에 돈이 몰린다. 늘 하는 얘기. 자, 일단 뭐 크게 세 가지만 볼게요. 땅값. 지난 50년간 땅값 4,000배 상승했으니까 꽃은 땅 투자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있는 게 지금 주식 왜 몰려요? 요 가격이었던 게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4,000배 상승하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꾸준히 올랐다고? 그러면 그만큼 50년간 꾸준히 거품이 쌓였다는 거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60년대랑 80년대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건 거품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면 그때 정부에서 명문고들 몰아주고 공무원들 몰아주고 인프라 다 몰아주고 해서 60년대에서 80년대에 오른 거는 그땐 땅값이 엄청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막 이런 것까지 해서 통계를 길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땅값은 이렇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땅값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번에 있었죠. 제가 얘기했죠. 거품 안 꼈으면 차츰 오를 수 있지만 거품 꼈으면 얘기가 다르다고. 왜? 일본 볼까요? 주택지 부동산 거품 한창 낄 때 80년대 말에 350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지수가. 지금 어때요? 113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여기까지 떨어졌다 최근 잠깐 회복한 거고. 안 떨어져요 땅값? 거품이 많이 끼면 땅값도 떨어지더라. 상업지 600까지 찍었어요. 6분의 1토막 났죠. 땅값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왜? 땅이라는 것도 일단은 요거 주택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주택이 오르면 땅도 오르는 거고 주택이 떨어지면 땅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택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이 천천히 따라갔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땅값이 주택값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땅값 같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줄고 고령화 돼가고 있고 생산활동 인구 줄고 땅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농업지 같은 경우 거기엔 뭔가 생산이 되면서 좋은 작물을 개발해서 조금만 심어도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고 그런 땅값은 오를 수 있겠죠.
주택지, 상업지는 건물 지으라고 놓은 데죠. 그런 데는 순수 뭐 때문에 오른다? 유동성. 자, 지금까지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집은 물론 땅까지도 마구 투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가격이 올랐고 사람들이 주택 투기 심리에 의해서 같이 오른 거다. 그러면 주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인구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수요 줄어드는 순간, 생산활동 인구, 유동성이 줄어드는 순간 땅도 어떻다? 마찬가지다. 지금이 정점인데 지금 땅 사라고 하는 거죠. 4,000배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됐죠. 지금 4,000배 올랐다는 기준도 애매모호하죠. 예전에 강남 거기 주택지였어요? 논이었죠. 논에서 주택지로 갔을 때 한창 활성화까지 될 때 이때의 기준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땅값이라고 계속 오를 것 같아요? 50년 후면 또 4,000배가 올랐을 것 같나요? 그렇게 오르면은 한 10년 후면은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했던 말 또 나오겠죠. 우리나라 서울 땅 다 팔아서 미국 다 사고도 남는다. 비정상적인 거죠. 주택 가격이 뉴욕보다 비싼데 땅값이라고 영향 안 받았겠어요? 자, 두 번째, 금리. 늘 하던 얘기죠. 아, 이제 이건 지겹다. 미국이 인하하고 한국이 따라가면서 유동성 생긴다. 아, 당연히 미국에서 0.5%포인트 인하하고 1%포인트 또 인하했으면은 이때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거를 예측했다고, 아, 내 예측이 맞았죠? 우와, 내가 막 최초로 예측했다. 아니, 저희 미국 기준금리 인하 때보다 더 늦게 했어요. 영상 보면. 다른 기사들은 0.5%포인트 인하할 때부터 계속 금리 인하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하는 주제가 유동성이 생긴다. 근데 부동산으로 갈 것임. 아니, 이게 503된 줄 아나. 경기 부양해서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동성 생기는 거, 금리 인하에서 생기는 유동성으로 부동산 살 수 있을 만큼 생겨요? 안 생기죠. 거기다 금리 인하에서 주담대 떨어졌어요, 같이? 오르고 있죠? 주담대 금리. 왜? 예대율이 안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3개월 동안 10만원씩 쓸 수 있는 경기지역 화폐를 보급하니까 유동성이 올라서 부동산을 살 거야. 다른 말이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유동성이 부동산을 상승시킨다. 맞아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푸는 거죠. 자, 소비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유동성을 푼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쏠린다? 일단 말이 안 되죠. 현금 보유해야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샀다가 언제 팔릴지도 모를 부동산을 사겠어요? 소비가 살아나야 부동산도 돌아가는 거죠. 경제의 기억자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기 예측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 한다. 미국 1% 추가 인하했을 때 저희 당일날 얘기했죠. 언제부터 강남 마용생이 이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는 한남동 이런 데가 그들만의 리그죠. 강남은 아니죠.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말을 누가 남겼을까요? 저희가 갈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께서 남기신 말이죠. 저희가 한번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오른다,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 갈대같이 반응하는 게 좋다. 결국 말 바꾸겠다는 얘기를 미리 깔아놓는 거죠. 자, 그래서 청약 막 알려준다고 하고 이야기했던 옥석으로 몰리면 더욱 과열된다. 옥석이 올라간다. 이 옥석이 뭐였을까요? 옥석이죠. 빌라를 옥석이라고 그래요. 빌라로 돈 벌기 힘든 이유. 자, 집값이 올라가면, 아파트가 올라가면 빌라도 따로 올라간다. 그런데 아파트는 올라갔다고 해서 막 공급이 다 맞춰지진 않죠. 막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을 근처에 하더라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빌라는 몇 개월이면 지으니까 1억 8천에 빌라를 샀는데 2억이 됐어요. 와, 올랐다 팔아야지 하고 보는데 옆에 신축 빌라가 2억에 짓고 있더라. 그럼 가뜩이나 빌라는 수요도 적은데 여기 살까요? 여기 살까요? 여기 사죠. 아, 그래. 이 신축 빌라 분양 다 끝나고 계속 오를 거니까 2억 5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축 빌라가 2억 4천에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 살까요? 여기 살까요? 빌라는 올라서 돈 낸다고 하는 지역이면은 계속 지어져요. 계속. 내 거는 안 팔려요, 결국. 빌라가 돈 되는 경우 언제? 한 수십 년 기다렸다가 거기가 재개발될 때. 그것도 재개발해서 내가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옥자가 아닌가 봐요. 다단계들 옥장반 파는 그거 아닙니까? 옥석입니다 하는 거. 결국은 사기였던 거. 자, 그러면서 여기를 사라. 자기 거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서 역세권 호재가 있고 빌라 살거나 하려면 이 지역으로 해라. 소액 좋다. 투자예요. 빌라 소액 투자의 결말을 볼까요? 동탄 천안 300채 갭투기꾼 쓰레기. 제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 그 사람이 갑이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못 팔다가 고위 경매로 다 떠넘겼다.
미화원 출신의 투자 규제 빌땡왕 뭔지 알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청소부 출신에다가 빌라 100채로 해가지고 자산 100억 원대, 나는 빌라 투기로 인해서 100억 원대 자산을 형성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자산 10억은 만들 수 있어요. 저기 빌라 가가지고 나 바지 사장 할게요 해놓고서 빌라 한 대여섯 채 받으면은 서울 가가지고 하면은 50채 하면 100억 자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억 자산가가, 왜냐면 순자산이 아니니까, 3억 4천만 원 때문에 사기를 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00억 자산가인데 3억 4천만 원을 못 갚아서. 왜? 안 팔리니까. 자산 가치만 올라가면 세금만 늘어나지. 얘가 돈이 없는데. 잘 팔려야 100채 중에 한두 채 팔릴까? 빌라 산 거에 최후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입지 가지고 있고, 근데 좀 낙후는 됐는데 입지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적으로 살면서 추후에 재개발을 볼 것이다. 30년 살고 나서. 그런 거면 모를까? 빌라는 아니죠. 자, 그러면서 요새 영등포 계속 얘기하죠. 중공업지역 개발에서 주거지역 형태로 개발 많이 할 거다. 마곡주택은 좋다. 다 좋대. 호재 얘기하면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의 가격은 호재 때문에 올랐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고 옆에 영업지역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얘가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실거주 입장에서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뭐 3억 가치가 한 4억까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지역이 지금 7, 8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올라야 돼요? 아니죠. 현재 가격에 맞게 떨어져야 되죠. 영등포가 4억에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 말 되게 왜곡해가지고, 아, 영등포가 무슨 4억이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쫙 생길 텐데. 그 얘기가 아니라 3억 가치에 있는 게 지금 7, 8억까지 올랐는데 여기 호재 들어가지고 4억 가치로 오른다고 해서 지금 오를 시기냐고요. 이미 뭐 서울의 전 지역이 거품이 꼈는데.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돈 될 만한 정보를 뿌리고 다녀요? 돈 될 만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 청약 추천한다고 그랬죠? 아까 어떤 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줬죠?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 100% 맞다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예요. 분양 업체에서 저희 뭐 영상 뭐 몇 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안 하죠. 왜? 우리가 말한 게 이게 아니니까. 홍보비죠, 홍보비. 홍보비 깔린 영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죠? 수원 어때요, 지금? 수용성 하락세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보이죠? 상승폭 많이 떨어졌죠? 자, 서울 낙후된 지역 노려라. 3도심 뭐 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올라야 돼요. 유동성이 막히는 순간 끝이다. 근데 지금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격 올린 거죠. 역세권 여기 들어와서 살기 좋아져서 가격 오르겠죠? 계획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할 때 오르고, 준공할 때 오르고, 개통할 때 오르고, 이 호선에 뭐가 생겼으니까 오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올려왔고, 지금 가치 이상으로 훨씬 올랐다. 서울에서 가치 이하로 지금 평가받는데 없어요. 그런데 다 가치 이상으로 올라왔다. 왜? 실거주가 샀으면 그 가격이 아닌데 투기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격 올리고 실거주들 나중에 진짜 들어온 실거주들까지 가격 올리고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 어때요? 서울의 대부분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들어왔다. 하락세 시작됐다.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사라고 그래요. 기름. 원유 가격 오를 거니까. 아유, 원유 가격 오르는 거 맞췄죠? 또 얘기하는 거죠. 원유 가격도 보면 선물지수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부동산이라고 안 하고 재테크로 이름을 잡았으니까. 결론.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결론 한 글자로 끝낼게요. 자, 조종석에는 비상탈출 버튼이 있죠. 누르고 본인은 튀려고. 끝.